4월 16일 목요일 오전 11시 긴급 김광일의 라이브 방송 제21대 국회의원 총선 그 결과표를 들고 여러분 곁으로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긴급 라이브 방송에서는 총선 결과를 가장 현실적이고 노골적으로 분석함과 동시에 향후 정치권의 움직임에 대해서 여러분께 소상하게 전달해 드릴 예정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선거 표심은 투표 당일에도 바뀝니다. 통계적으로는 투표를 하루 이틀 앞둔 어제 오늘에 지지 후보를 결정하는 유권자가 16.4%, 그리고 심지어 투표 당일 아침 먹고 나서 지지 후보를 결정하는 유권자도 5.6%나 됩니다. 둘을 합치면 무려 22%의 유권자가 오늘 내일 누구를 찍을지, 어떤 당을 찍을지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여권 일각에서 과반 의석이나 180석도 가능하다는 말이 나오자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수도권에 아슬아슬한 박빙 지역이 많다면서 수도권의 경합 지역이 70곳이라고 했습니다. 이 180석 발언이 저주의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까 봐 황급히 한 발짝 뒤로 물러선 것입니다. 여당 선대위는 박빙, 경합 이러한 말로 지지자들을 묶어두려 한 것입니다. 긴장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통합당의 박형준 선대위원장은 통합당 의석이 개헌 저지선인 100석 이하로 떨어질 수도 있다며 한껏 자세를 움츠렸습니다. 100석도 위태롭다는 말은 지지자를 괜히 힘 빠지게 하는, 해서는 안 될 과장 화법이면서 동시에 사실과도 다른 말이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김종인 통합당 총괄선대위원장이 엄살을 떠느라 그런 것 이렇게 무마를 하기는 했습니다. 자, 오늘 내일은 드디어 숨은 표심이 드러나는 날입니다. 자기 속뜻을 드러내기 부끄러워해서, 혹은 여론조사 기관을 신뢰하지 못해서, 혹은 이쪽 나이를 밝히는 순간 저쪽에서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려서 여론조사 때문에 꽁꽁 숨어 있었다는 유권자들은 이제 오늘 내일 어디로 향하고 있는 중일까요? 데이터 저널리즘 전문 미디어를 표방하고 있는 빅터뉴스가 어제 눈에 띄는 자료를 내놓았습니다. 빅터뉴스는 여론조사에서 여당이 대체적인 우세를 보이고 있다는 수도권, 그 중에서도 여당이 크게 앞서고 있다는 서울 판세를 빅데이터로 들여다보았습니다. 투표 당일까지 가장 근접한 조사 날짜인 4월 6일에서 4월 12일까지 일주일 동안 구글과 네이버 검색량을 비교 분석했습니다. 그랬더니 서울 49개 지역구 중에서 민주당은 27곳에서, 통합당은 20곳에서, 그리고 무소속의 2곳에서 검색량이 우세했습니다. 빅데이터 검색량을 비교 분석하면 민주당 대 통합당이 27대 20으로 나온 것입니다. 서울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게 무슨 말인지 비교하기 불편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총선과 비교해 보면 알기 쉬워집니다. 2016년 제20대 총선에서는 서울 지역구 투표 결과가 민주당 35석, 새누리당 12석, 국민의당 2석이었습니다. 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대 총선에서는 새누리당이 민주당에게 3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는데 21대 총선에서는 검색량으로 봤을 때 민주당 대 통합당이 10대 7이나 10대 8 정도로 요동치면서 보수 진영이 크게 약진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난 20대 선거에서는 통합당이 민주당에게 3분의 1 수준이었는데 이번 선거에서는 5분의 4 수준까지 따라잡았다는 뜻도 됩니다. 서울에서 그렇습니다. 물론 실현되지 않은 기대 전망일 뿐이긴 하지만, 그렇지만 일반 여론조사와는 사뭇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 지역구 49곳 중에
검색량에서 민주당이 앞서고 있는 10곳을 추려보면 종로 이낙연, 중구 성동갑 홍익표, 광진을 고민정, 강북을 박용진, 노원을 우원식, 서대문갑 우상호, 마포을 정청래, 구로갑 이인영 등입니다. 반면에 통합당이 앞서고 있는 10곳은 노원평 이준석, 강서을 김태우, 구로을 김용태, 동작을 나경원, 관악을 오신환, 강남갑 태구민, 송파갑 김웅, 송파을 배현진 등입니다. 자, 드디어 4.15 투표날입니다.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인데 역대 어느 대통령 선거보다 중요한 총선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의 운명, 내 가족의 운명, 내 나라의 운명이 걸려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몰고 온 세계적 대공황의 경랑 속에서 경제 강국 대한민국 호가 살아남느냐, 30년 전으로 뒷걸음치며 몰락하느냐, 그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아니, 이 노골적인 사회주의 체제로 접어들어 1980년대 동유럽처럼 변모하거나 아니면 총선 대선으로 연결되는 좌파 포퓰리즘 물결에 휩쓸려 남유럽이나 중남미처럼 전락하느냐, 그 갈림길에 서 있기도 합니다. 1948년 자유민주주의 정부를 수립하고 건국을 했을 때 못지않게 중요한 투표를 우리는 치러야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과 우리는 오늘 절벽에 서서 투표를 합니다. 수출 절벽, 고용 절벽, 안보 절벽, 인구 절벽, 그 백척간두에 서서 투표용지에 기표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왜 수출 절벽일까요? 4월 1일부터 10일까지 열흘 동안 우리나라 수출은 18%가 급감했습니다. 일례로 어제 동아일보는 먹구름 몰려오는 조선업이란 제목을 달기도 했습니다. 1분기 세계 선박 발주가 71%나 급감했다는 것입니다. 경사도 70도의 절벽에 서보신 적 있으십니까? 실제 현장에서는 깎아지른 것처럼 보입니다. 석유 제품, 자동차 부품, 반도체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수출의 기둥 역할을 하고 있는 것들이 무너지는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용 절벽을 보겠습니다. 어제 3월 고용 통계가 나왔는데 2030 일자리가 무려 6만 개나 사라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지지율이 높다는 2030 세대가 사실은 가장 치명상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사에 새로 취직을 하면 나중에 실직했을 때를 대비해서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이라는 것을 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보험 가입자 숫자를 헤아리면 신규 취업자 숫자를 자동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3월 고용보험 증가가 작년에 같은 기관과 비교했을 때 무려 52%가 줄어들어 신규 취업은 19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실직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라는 것을 신청해서 몇 달 동안 생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실업급여를 신청한 사람 숫자를 헤아리면 직장을 잃은 사람 숫자를 자동으로 알 수 있습니다. 지난달 실업급여 신청자는 작년 같은 달보다 25%가 급증했습니다. 11년 만에 최고 증가입니다. 문제는 이런 고용 절벽이 4월, 5월 그리고 여름에 더욱 심각해질 것이란 점입니다. 다음에 안보 절벽은 너무도 절박하고 치명적인 상황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잠시 잊고 있었지만 안보 절벽에서 굴러떨어지면 경제도 미래도 다 굴러떨어집니다. 다른 것을 다 떠나서 한국은 물론 온 세계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경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북한은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쏘고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게 코로나 방역 대책을 협력할 수 있다며 아양 떨듯 손을 내미는 상황 속에서도 북한은 지난 3월 21일 탄도미사일을 쏘더니 다시 여드레 만인 3월 29일 탄도미사일 9발을 발사했습니다. 저들은 핵인질 신세가 되어버린 한국 국민의 비명소리를 전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출산 장려 정책으로 100조 이상 쏟아 부었지만 출산율이 0%대로 떨어져 여전히 OECD 꼴찌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인구 절벽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할 말을 찾지 못하겠습니다. 인구 절벽은 앞으로 국가 세금과 공공보험과 연금 등을 짊어져야 할 미래 세대에게 무릎을 꺾어버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수출 절벽, 고용 절벽, 안보 절벽, 인구 절벽이라는 네 가지 낭떠러지 끝에 서서 여러분과 저희는 오늘 투표를 치릅니다. 그러나 절벽에 서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기사회생의 길이 열릴 수도 있습니다. 흔히 지금 판세를 두고 여당은 굳히기, 야당은 뒤집기, 뭐 그런 말도 합니다. 여당 우세를 전제로 한 말입니다. 그러나 디지털 판세를 들여다보면 지금 누가 굳히기를 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수도권, 특히 서울, 이곳에서 어느 쪽 지지자들이 결집하느냐, 어느 쪽 투표율이 높게 나오느냐에 따라 4월 15일 밤 웃는 쪽이 결정될 것입니다. 4월 16일 목요일 오전 11시 긴급 김광일의 라이브 방송 제21대 국회의원 총선 그 결과표를 들고 여러분 곁으로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긴급 라이브 방송에서는 총선 결과를 가장 현실적이고 노골적으로 분석함과 동시에 향후 정치권의 움직임에 대해서 여러분께 소상하게 전달해 드릴 예정입니다.